WWE 비상대책회의 열었다. WWE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저조한 레슬매니아 티켓 판매량 때문인데요. 전년도에 비해 1만 장 이상 뒤처진답니다. 모든 부서가 각자 맡은 일을 다해서 레슬매니아 시즌의 열기를 끌어올리라는 특명을 받았다네요. 2년 연속 같은 장소, 미정인 매치카드, 베가스 호텔들 숙박료 인상에 주변 매장은 레슬매니아 상영 금지, 현지 물가 바가지 등 악조건으로 가득한 베가스입니다. 와, 티켓 값이 너무 비싸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다른 동네였으면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동네구나 하고 전년도 베가스에 못 간 사람들이 티켓을 살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전년도에 베가스에 막 수천만 원 쓴 사람들이 또 베가스에서 열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WWE가 내린 조치가 뭐냐면은 주변 상권에 레슬매니아 상영을 못할 것임을 알렸어. 그러니까 넷플릭스 구매자들이 자기 매장에서 틀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못하게끔 한 거야. 주변에서 이제 베가스 민심이 안 좋은 거야. WWE에 대한. 아니 우리 가게에서 이걸 못 틀게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호텔들도 숙박료를 인상하잖아. 자신들의 지역에 레슬매니아 내지는 주변 인디단체들이 많은 컨벤션 경기를 여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이번에 BTS 부산 때문에 모텔값 올리는 것처럼 베가스도 똑같이 그 깡패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악조건으로 너무나도 가득해졌다 레슬매니아가. 근데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가 있습니다. 네. WWE 드디어 인정 할인. 예, 레슬매니아 긴급 회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레슬매니아 티켓이 대폭 할인에 들어갑니다. 네. 2월 11일 열린 회의에 이어서 WWE는 레슬매니아 티켓을 25% 할인해서 바로 오늘 16일까지 할인한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패키지는 37,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400만 원입니다. 무대 입장, 5일간의 특전, 개막 파티 지정석 등의 많은 특권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정들은 현재 올라가는 물가하고 의료 비용 등으로 오락에 쓰이는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WWE도 이거를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선 듯 합니다. 문제는 또 선수들을 줄 티켓이 없어서 불만을 산다고 하네요. 진짜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년도에 내가 한창 입중계 할 때 그때 내가 전달해드린 뉴스가 7,500만 원인가 그랬어. 가장 비싼 패키지. 이게 뭐냐, 입장료를 내려갈 수 있어. 그 선수들 입장하는 램프를 폭죽과 함께 내려가면서 막 이렇게 사진 찍는 거야. 그럼 막 이렇게 그 호구를 향해 스태프들이 막 사진 찍어줘. 막 램프 막 우와 이러면서 내려가면 막 사진 찍어주고, 그 링 스커트 바로 앞에 WWE 링에서 포즈를 취할 수 있어요. 레슬매니아 세트장에서.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랑 사진 찍고 백스테이지 패스 한 다음에 개막 전 파티부터 해가지고 안에서 클럽 파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지정석이 제공이 되는 거야. WWE 선수들도 클럽을 즐기고 막 이런 개막 파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정석을 주는 거야. 그게 이제 25% 할인해서 5,400만 원인 거야. 참고로 전년도에 그 그린셔츠 가이는 7,500만 원의 그 패키지를 사서 실컷 즐겼고, 근데 이제 올해는 미국 내에서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쉽지가 않아. 그래서 WWE가 이 가장 비싼 패키지조차도 할인을 해줬다.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 선수들 줄 티켓도 없어 불만을 산다네요. 이게 중요한데 지금 선수들이 원래는 고향에서 열리면은 자기 가족들한테 티켓을 초대할 수가 있었잖아. 뭐 얼리얼에서 첼시 그린이 캐나다에서 가족들을 초청했는데 정작 본인이 그 스맥다운에서 경기가 안 잡혀서 좌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듯이 선수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 선수들은 재계약할 때, 협상할 때 그 권리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걸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가족들이 레슬매니아를 못 보러 오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티켓이 안 팔려. 전년도보다 안 팔려서 할인을 하는데 선수들의 가족을 줄 티켓은 또 없다 그래. 그러니까 선수들이 열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WWE가 열받고 있다. WWE도 열받고 관중들도 열받고 선수들도 열받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자리가 없어서 생략한 뉴스가 또 한 문장인데 뭐냐면, 그러면 제값을 주고 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런 여론이 또 있었어요. 네. 텅텅 매니아 되려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미 많이 팔렸어. 이미 많이 팔렸는데 전년도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거야. 그래서 25% 할인된 뒤로는 전년도보다 5,000석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제2우수 쿠라다잇이라는 뉴스인데 옵저버 레슬링 어워드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선수로 1위 제이우소 322표, CM펑크 177표, 제이드 카게 89표, 이빌 44표, 세스 롤리스 42표 이렇게 해서 제이우소가 가장 과대평가된 선수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로얄럼블 우승, 월드 챔피언 등극 등 굉장한 한 해를 보냈지만 이로 인해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에서는 싫어요가 많이 달리면서 사이버 야유가 잇따랐고요. 제이우소는 인스타에서 오히려 본인이 가장 과대평가된 선수로 선정된 그 게시물을 인스타 투데이로 공유하면서 Your guys loves me 라고 모두 나를 사랑하는구만 이라고 올렸네요. 계속해서 온라인에 대한 크리티시즘에 대해서 계속 포스팅을 해.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리 가족을 누릴 자격이 없어 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오늘은 또 너희들 날 정말 사랑하는구만 이렇게 쿨병에 걸려 있습니다. 네. 저기 멜처워드라 과대평가의 CM펑크 2위네 크크. 그니까 솔직히 펑크 과대평가에 오른 것 자체가 이 어워드가 얼마나 찌질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AW에 좀 편향되어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또 쿨병이 걸려서 올해의 단체를 또 CMLL을 뽑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토록 관대하다. 우리는 다른 단체도 봐준다. 우리는 이렇게 공평하다 해서 막 올해의 남자 레슬러 미스티코 주고 막 이렇게 굉장히 쿨찐병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 선정된 과대평가된 선수조차도 굉장히 쿨찐병에 걸려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죠. CM펑크가 2위에 있는 것 자체가. 왜냐면 펑크는 올해 브랜드를 굉장히 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로우를 지금 땜빵 챔피언하고 있잖아요. 땜빵 챔피언. 보관함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땜빵 챔피언을 파이팅 챔피언으로서 승화시키면서 넷플릭스 로우 브랜드를 캐리하고 있다. 원래는 펑크가 코디를 향해 스맥다운을 향했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게 꼬였다. 다음 뉴스입니다. 역대 최악의 해설 부커티라는 소식인데 아까에 이어서 옵저버 어워드에서 최악의 해설자로 부커티가 뽑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프닝 할 때 프리쇼 패널 중에 한 명인 샘 로버츠가 이 사람이 나처럼 팟캐스트 출신인데 부커티는 솔직한 감정과 현장감을 전달해서 선수들을 스타로 만든다면서 팬들의 투표를 부정하고 부커티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위가 부커티, 2위가 팬 메가피, 3위가 마이클 콜, 4위 빅조셉, 5위가 토니 시바니. 토니 시바니가 킥. 그쵸, 네. 난 토니 시바니 너무 좋아. 토니 시바니는 오래되신 분 중에서는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요즘 AEW의 짐로스의 해설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다 알고 있잖아. 근데 토니 시바니는 상태가 좋아요. WCW 때부터 했던 분 치고는 상태가 좋아요. 마이클 콜은, 기술 콜은 좀 많이 심각해. 근데 스토리를 되게 잘 찝어줘. 이 비수 때부터 세뇌된 게 있어서 경기 때 일어나는 장면들을 어떻게 스토리로 연결해서 말해줘야 되는지를 알아. 그리고 빅조셉은 발성이 너무 좋아. 기술콜은 조금 허접해. 던졌습니다. 맺혔습니다. 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캐스터는 던졌습니다. 맺혔습니다. 해도 돼. 근데 옆에 앉아있는 해설이 부커팅인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캐스터가 마우로 러날로처럼 슈퍼 레자랄이면 옆에 부커티가 앉아있어도 되거든. 근데 빅조세처럼 기술콜을 못하는 애면은 옆에 부커티 해설이 잘해줘야 돼. 근데 해설이 예 너무 아름다운 물살트야 막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게 가장 부정하기 힘든 말인데 선수들을 스타로 만든다. 솔직한 감정과 현장감을 통해 선수들을 스타로 만든다. 이게 맞는 말이야. 스테파니 바켈이 막 데블스 키스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 노랑머리가 그거 따라하잖아. 그것처럼 바켈을 스타로 만든 게 맞아. 이제 트릭 윌리엄스 등장할 때 I like that 이거 있잖아. 이것도 결국에는 부커티가 다 해낸 게 맞아. 부커티가 이거 안 했다면은 트릭 윌리엄스의 모멘텀이 이만큼이 안 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커티가 그 뭔가를 잘하고 있어. 샘 로버츠의 말처럼 솔직한 감정과 현장감을 전달해 선수들을 스타로 만든다. 이건 팩트야. 근데 해설을 하고 있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 난 좀 솔직히 좀 힘들어. 쇼를 더 재밌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네요. 이건 사실이다. 근데 이제 AW 사람들은 AW 사람이라고 말해버렸네. 옵저버 어워드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소 좀 진중하게 프로레슬링을 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커티의 스타일의 해설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나도 어떤 마음인지 알아. 이 투표한 사람들이. 나도 사실상 그런 마인드로 프로레슬링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페이지 성희롱에 빡쳤다. 사라야. 전 페이지가 어떤 한 팬이 May I kiss you? 라고 날린 뽀뽀해도 되나요? 라는 트윗에 No.
딱 두 글자만 답했습니다. 이유가 이제 며칠 전에 인디 레슬링 행사에서 기분이 너무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행사에서 경기가 끝나고 사인회를 할 때 어떤 한 팬이 엉덩이 이렇게 세 번 때렸대. 짝짝짝 이렇게 세 번 때렸대. 그래서 경호원이 이를 보고 저 새끼 내보낼까요? 물었는데 페이지가 괜찮아요 라고 했다는데 이미 기분이 나빴죠. 근데 이미 엉덩이를 때렸잖아요. 네. 엉덩이를 3번이나 때리기 전에 그걸 막는 게 경호원의 역할인데 이미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페이지는 이런 일이 벌써 올해 2번째라면서 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네. 아니 3번이나 때렸어. Do your job.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서 여성 팬이 May I take a picture with you? 막 이러면서 결국에 그 여성 팬을 죽방을 날려버린 제리코. 그러면서 경찰에게 화를 냈죠.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이드 카길이 104일 만에 조리든을 상대로 어제 스맥다운 방어전을 성공했죠. 1차 방어전. 그런 그녀의 다음 계획이 무엇일까요? 비앙카 길의 내전이 계획되었지만 비앙카의 손가락이 완쾌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후보는 샬럿과 티파니입니다. 샬럿은 레슬매니아에서 많이 소모된 카드이고 티파니는 카길과 여러 번 경기한 이미 쓴 카드입니다. 그렇다고 그녀를 이 두 명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경기를 시키기에는 경기력이 너무 불안합니다. 카길의 레슬매니아 엔딩이 불안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내가 조레 특계라고 조르딜 레슬매니아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카길의 1차 방어전이 실패할 거라는 루머가 있었어. 근데 결국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마땅한 선수가 안 보이네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이 WWE 챔피언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카길이 104일 만에 첫 방어전을 치렀다는 게 그만큼 얘랑 좋은 경기 보여줄 선수가 애매하다라는 증거잖아. 그래서 샬럿을 붙이는 건 너무 뻔하고 티파니는 또 전년도에 2-3번 했기 때문에 또 뻔하다. 그럼 대체 누구냐 이거야. 이럴 때 첼시를 밀어줘야 점점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첼시가 뒤꿈치가 부러졌죠. 원래는 염좌로만 알려졌는데 부러져서 진짜 이 카길과 상대할 사람이 누가 될지 너무 궁금하다. 누가 레슬매니아에서 잘 경기를 치러줄지 애매하다. 저는 오히려 전년도에 나오미가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1P, 2P 컬러 대전 성사되나? 역사적인 경기가 열릴 수도 있다는 뉴스입니다. 브록 레스너의 상대는 현재 LA 나이트 아니면 오바페미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LA하고 레스너는 1월부터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네. 1월부터 계획된 원래 정배인데 로얄 럼블에서 오바페미하고 브록 레스너의 패투패에서 열광적인 반응 그리고 레스너가 오바를 탈락시키면서 대립에 대한 떡밥까지 던져졌기 때문에 급등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타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전년도 얼리얼에서는 브록 레스너 대 군타가 확정이었지만 올해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급등주 뉴스라고 합니다. 거의 뭐 1PP 컬러 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레스너가 더 비전에 폴 헤이먼의 그룹이 돼버렸잖아요. 사실상 리더가 빠져버리면서 지금 6개월 동안 비전하고 싸우고 있는 LA 나이트가 자연스럽게 이 브록 레스너하고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로얄 럼블 때 열광적인 반응을 통해서 오바페미가 브록 레스너하고 경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회로가 또 굴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네. 지금 이 오바페미가 로우하고 스맥다운을 연달아서 출연 중이고 이번 스맥다운에서도 계약서를 전달받았지만 킷 윌슨의 방해로 인해서 다음 주 스맥다운 킷 윌슨하고의 경기만 확정이 되었지 아직 스맥다운 소속이 아니야. 그렇다는 것은 오바페미가 이번 주 로우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이번 주 로우에는 브록 레스너의 복귀가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오바페미가 또 불특정 누군가를 괴롭히러 나올 때 브록 레스너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브록 레스너가 오바페미를 좁히게 되면은 이게 잠정적으로 경기가 확정될 거란 거지. 내가 금요일 뉴스에서도 얘기했듯이 브록 레스너 컴백을 내가 다뤘잖아. 근데 내가 그때 했던 얘기가 누군지 몰라도 브록이 로우에 나와서 좁히는 사람이 브록의 레슬매니아 상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바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오바는 러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오바페미 로이스 키스를 로우하고 스맥다운이 나눠 먹을 것 같아. 똑같은 흑인의 파워하우스 신인을 같은 브랜드에 넣는 거는 너무 멍청한 짓인 것 같고 둘 중에 하나가 확정되면은 나머지 한 명의 브랜드도 확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MJF가 WWE 올 뻔했다 라는 다음 뉴스입니다. MJF는 24년도 재계약 시즌에서 WWE에서 연락이 왔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고이직하고 오랜 논의를 나누었지만 결국에 AEW에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MJF는 WWE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은 가장 위대한 선수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WWE 팬이지만 AEW를 한번 보길 바란다는 동료도 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AEW를 한번 보라는 동료가 되게 멋졌어, 스피치가. AEW는 실제로 계속해서 상승세이고 멋진 경기가 나오고 있는 브랜드다. AEW를 한번 보십시오. 무조건 재밌습니다. 라고 되게 정중하게 권하는 멘트를 저도 이 인터뷰를 통해서 받고, 이거 있잖아. MJF는 WWE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은 가장 위대한 선수로 비춰지고 있다. 라는 뉴스의 원문이 나도 요즘에 공감이 돼. 지금 MJF는 꽤나 괜찮은 선수예요. 뭐 비록 선을 넘긴 하지. 뭐 팬사인회 같은 데서도 본인의 기믹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많이 넘긴 하는데, 근데 꽤나 괜찮은 선수예요, 진짜. 네. 계약했으면 미즈 하위 호환인가 그런 거 이제 계약서를 통해서 보호도 받아야 되고, MJF 역시 본인도 그거를 걱정했기 때문에 안 간 게 크지. AEW가 일단 WWE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높게 부른 게 가장 결정적이지만, 무엇보다 MJF는 키가 작아요. 코디 로즈랑도 눈높이를 못 맞출 정도로 코디 로즈 코에 걸치는 키를 갖고 있어. 코디 로즈는 WWE의 빅맨들하고 코를 걸치는 키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MJF가 WWE로 와서 WWE 빅맨들을 마주하잖아. 그러면 턱 밑으로 걸치게 돼. 그렇다는 거는 메인 이벤터로 위상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 그래서 MJF 본인도 그런 걸 알고 있고, 돈도 더 많이 받고 스케줄도 더 덜한 AEW에서 계속해서 왕좌에 앉을 수 있는 거야. 오면 CM펑크와 리매치 가나요? 아, 가능하죠. 네. CM펑크하고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마이크 웍도 진짜 불꽃 튀었고, 더 칼라 매치는 피 튀기는 굉장한 명승부였죠. 오카다는 떡더비 갈 수 있을까? 제한이 있었는데 AEW를 선택했다. 근데 장기적인 계획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카다로서는. 왜냐면 이제 영어를 되게 잘하게 되면 한번 떡더비 욕심 날 것 같거든. 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하디보이즈 럼블 불참 이후 그들은 사우디가 아니었다면 대화가 더 잘 풀렸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간단하게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의 트리플 H는 티켓을 인상했어도 새로운 캐릭터와 스토리라인을 통해 고점을 갱신하고 빈스 때보다 더 미디어의 트렌드를 잘 적용해서 WWE를 잘 이끌고 있다는 쉴드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로얄럼블 때 깜짝 컴백할 후보로 제프 하디를 얘기했잖아. 실제로 대화를 했었다. 대화를 했었지만 사우디여서 성사되지 않았다. 이게 약간 정설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핀십 듣기 실존한다. 이거 재밌습니다. 핀 벨러가 하우스쇼에서 Catch Your Breath 음악으로 등장하면서 선역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지먼트 데이의 굉장히 이상한 음악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음악 있잖아. 빠밤빰 이걸로 등장했어. 그래서 이 심지어 제본 에반스를 이기고 제본 에반스하고 투수위까지 나누면서 우리가 원하는 선역 핀벨러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했다 이거야. 드디어 그가 저지먼트 데이를 졸업할까요? CM 펑크와의 대립으로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핀벨러. 하우스쇼를 통해서 그 반응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레슬매니아에서 저지먼트 데이를 졸업하지 않을까. 어차피 CM 펑크하고 일리미네이션 챔버를 하면은 질 거 아니야. 질 건데 여기서 핀벨러가 얻게 되는 거는 지금 살짝 선역으로 넘어가고 있죠. 저지먼트 데이 핍박을 넘어서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서 핀벨러가 CM 펑크하고 일리미네이션 챔버 월드 헤비웨이트 매치를 통해서 저지먼트 데이와의 갈등이 극에 달할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더미닉하고 레슬매니아에서 싱글 매치, 이 저지먼트 데이를 때려치는 그림이 드디어 레슬매니아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슬매니아는 모든 대립의 모든 스토리라인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야 되는 날이야. 그러면은 핀벨러가 월챔은 지더라도 저지먼트 데이를 졸업하고 개도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핀십 특혜가 될 수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네. And new in concept. 오, 그렇죠. 예. 지금 더미닉이 100일이 넘었는데 방어전 0회죠. 근데 이제 핀벨러와의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을 위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가면남 정체 밝혀졌다. 진짜로 밝혀졌다. 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영의 모양, 체형을 통해서 그레이슨 월러일 거라고 예측을 해왔었는데요. 더 확실한 증거로 신발이 나왔습니다. 신발. 이번 유럽 투어에서 월러의 신발이 스톰프에서 날릴 때 신발이 같다는 의견인데요. 팬들은 이런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다시 보면서 탐구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네. 이젠 진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왔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애덤 피어스부터 시작해갖고 막 로건 폴, 제이크 폴 뇌절이 끝도 없었는데 막 존 목슬리까지 막 갔었잖아. 근데 여기 이제 드디어 증거가 나왔다 이거야. 이번 유럽 투어에서 그레이스 월러가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에 신은 신발이 똑같은 신발로 스톰프를 했다 이거야. 떡더비 그래? 그럼 딴 대역 쓰면 그만이야. 이게 맞죠.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WWE가 진짜로 그러고도 남아요. 그리고 난 이게 뭐 나중에 세스가 레슬매니아 시즌에 다 낳고 브론 브레이커도 배가 다 나으면 결국엔 둘 중에 한 명이 세스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시어리도 세스가 넣은 신복이고 가면을 벗는 건 또 월러고 그리고 그 둘을 통솔하는 게 세스고 해서 비전 대 세스의 새로운 그룹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 알고 보니까 이 복면남이 세스였고 비전을 향해 1대 다수로 세스가 혼자서 맞다이 뜨는 주인공 서사가 그려질 수도 있고 지금 아무도 몰라요. WWE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월러한테 이 역할을 쓰이고 있는 건 맞아. 월러가 이걸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이 짤까지 보니까 월러인 건 맞는데 나중에 그 복면을 벗었을 때 그 맨 얼굴이 월러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각본 팀도 아마 모를 듯. 그니까 이게 세스 롤린스의 회복 증세하고 맞물리는 스토리라인이기 때문에 각본 팀도 플랜 A부터 플랜 Z까지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이제 플랜 A부터 Z까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레슬매니아가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돼. 이 모든 스토리라인은 레슬매니아에서 한 단락은 마무리가 져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제일 문제인 게 이 비전인 거야. 브론 브레이커하고 세스 때문에 이 레슬매니아의 떡밥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계속 밟아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밟는 거야. 얘는 지금 비전을. 지금 유대인은 놀랍게도 재계약을 했어. 지금 살짝 공기 상태이고 뒷방 늙은이 신세인데도 전년도 한 가을쯤에 재계약을 했거든. 그래서 유대인은 계속해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유대인 알투루스가 들어가면 더 늙은이 그룹이 돼버릴 것 같은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유대이가 아니라 진짜 올드데이 아니야? 알투루스까지 가면은 지금 로스터 장루인데 장루. 네. 비전은 조만간 세스가 만들었으니 나중에 건강하게 회복 후 세스가 복귀해서 비전을 파괴했으면 점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제 장기간의 에볼루션 그림이 아니었을까. 브론 브레이커가 바티스타 역할로 챔피언으로서 세스 롤린스를 이겨내는 장기의 서사가 계획되었었고 브론스는 사실상 핀폴 셔틀이었다. 이게 초안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망가져버렸죠. 이렇게 망가진 이상 세스가 자신이 만든 그룹을 자신이 부서뜨리는 뭐 그런 스토리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브론 브레이커를 지금 띄워야 되는데 브론은 지금 본인의 배가 터져버렸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즈가 묻을 뻔한 일리아 드래곤 오프. 파이트풀에 의하면 이번 스맥다운에서 미즈가 일리아를 기습하는 백스테이지 세그먼트를 원래 치를 예정이지만 쇼 중간에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 일리아가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왜냐면은 이 로얄 럼블에서도 찹을 연속으로 때렸는데 브록 레스너가 노셀링했고 이번 스맥다운에서도 아니 로아통가가 노셀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미즈하고 대리까지 해서 만약에 승리하고 패배를 주고받는 50대 50 부킹으로 간다면 일리아는 다운그레이드가 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즈하고의 기습 공격을 받으면서 미즈하고의 대립이 폐기가 된 거인지 연기가 된 거인지는 아직 모른다네요. 지금 일리아가 위기예요. 그러니까 미즈에게 공격받고 미즈하고 대립하는 것 자체가 일리아에겐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뭔지 알잖아. 미즈가 괜히 어중간한 뜨고 있는 미들카더랑 장기간 대립해서 막 미즈를 결국엔 이기는데 미즈를 먹는다고 그게 보양식이 아니라 그냥 미즈 먹는 건 그냥 평범한 가정식이야. 이 일리아가 미즈랑 대립하는 게 결국에 이 대립을 이긴다 한들 일리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란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걸 토요일에 들었어요. 심지어 토요일에 이제 WWE가 PD가 얘기를 하잖아. 뭐 예를 들면은 5초 뒤에 넘어갑니다. 광고로 넘어가요. 이런 게 WWE 직원이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종종 듣는 소리가 뭐냐면 런다운에서 59번 세그먼트는 55번으로 이동합니다. 라던가 런다운에서 49번은 삭제되었습니다. 라던가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어요. 중계하다 보면. 근데 이게 실제로 생각보다 엄청 자주 들려. 엄청.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경기를 길게 했거나 누군가가 마이크워크를 길게 했잖아. 그러면 반드시 이 얘기가 나와. Everyone, rundown 뭐 45 뭐 해서 delete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들어와. 이게 일리아가 미즈에게 기습당하는 세그먼트가 삭제가 된 것을 나는 들었어. 실시간으로 일리아가 수렁에 빠질 뻔했지만 보호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로건폴 특집인데,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폴 대 굿버니 대결 성사. 이게 뭔 얘기냐. 이제 로건폴은 연예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WWE 우리 사람으로 봐야 된다. 내가 이랬는데, 누가 저번 주에 뭐라 했냐면, 우리라고 해줬다. 이렇게 채팅 쳤는데 너무 웃겼어. 그래서 지금 로건폴을 내가 우리폴이라고 부르는 거고, 굿버니는 뭐냐, 배드버니의 슈퍼볼 공연이 엄청난 화제입니다. 말도 안 되게 화제를 모으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히스패닉, 자신의 푸에트리코 출신임을 굉장히 강조한 20분짜리 공연이 미국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어. 영국계에서 내려온 그 전통 혈통보다는 멕시칸, 푸에트리코 이런 히스패닉 계열 혈통이 엄청난 퍼센테이지 갖고 있어요. 거의 50%인가 뭐 그럴 거야. 그래서 이 배드버니의 히스패닉의 국뽕을 차오르게 하는 세레머니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서 미국에서는 지금 배드버니를 굿버니라고 불러야 된다 라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폴 대 굿버니 대결이 성사될 수가 있다. 그래서 로건폴이 직접 밝힌 내용이야. 배드버니와 로건폴의 떡밥을 또 한 번 던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하기를 이 경기가 성사된다면 WWE 역사에 남을 대형 경기라고 배드버니를 초대했습니다. 배드버니는 바쁜 남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난다면 자신은 꼭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 경기가 확정된다면 전 세계를 사로잡을 매치 카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 세계 탑클래스 유튜버와 전 세계 탑클래스 가수 간의 프로레슬링 대결이니까요. 배드버니는 그래미 6회 올해 앨범 수상에 슈퍼볼 공연 영상이 오늘 딱 일주일째인데 지금 벌써 1억 회 가까이 찍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 하지 않은 첫 번째 공연이야.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영어로 하지 않은 최초의 가수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WWE에서 배드버니가 나와서 막 이렇게 노래하고 레슬링 경기하고 할 때 제일 유명한 애래. 제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래. 우린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 근데 배드버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진짜 졸라리 월클인 거예요. 예, 말도 안 되게 월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드버니가 로건폴하고 경기를 하면은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을 매치카드가 되는 것, 이 역사적인 경기가 될 거라는 것, 이거는 과장이 아니란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빅매치라는 거야.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 뉴스 좀 커요. 예. 로건폴 사고 쳤나? 라는 뉴스인데 귀중 수집품 소유권 분할을 입찰하는 사이트 리퀴드 마켓플레이스가 로건폴이 개설했다가 지금은 폐쇄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피카츄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그 WWE 나올 때 목걸이 이거 하고 나온 피카츄 카드 있잖아. 그 피카츄 카드가 527만 5천 달러 76억짜리예요. 근데 이제 이 피카츄 카드가 이 리퀴드 마켓플레이스에서 엄연히 지분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가 폐쇄 후에 다시 경매에 올렸다는 거야, 로건폴이. 그래서 660만 달러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527만 달러에 사놓고 이걸 입찰 시작 자체를 660만 달러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야 지금? 527만이 76억인데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으로 시작하는 거고, 이미 소유권을 구매한 사람은 어찌 되냐 이거야. 소유권 주장을 해결하지 않고 매도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건폴이 심지어 이 카드를 다시 경매에 올려서 이 피카츄 카드를 떠나보내는 아쉬움까지 트윗에 올렸는데, 여기에 한 팬이 이 소유권을 구매한 내 몫은 어찌 되냐고 물으니까 로건폴이 이 사람을 차단해서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리퀴드 마켓플레이스. 예를 들면은 호건이 얼마 전에 레슬매니아 18 때 본인이 신었던 부츠를 경매에 내놓은 것처럼 그게 뭐 11억에 팔렸다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자신의 그 소유권을 사는 거야, 소액으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물건이 팔리면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받게 되는 사이트를 로건폴이 스스로 만들었다가 스스로 폐쇄하고, 그러고 나서 폐쇄된 뒤에 그 피카츄 카드를 경매에 올린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욕먹을 만한 것 같고, 로건폴이 좀 이거 대처를 많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역풍을 얘기게 되면은 WWE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WWE가 아무리 범죄나 구설수에 관대하다고 해도 로건폴이 지금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튼 다음 뉴스. 찐 그란데 아메리카노 비난받고 있다.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트리플 레아로 복귀하게 되면서 메가 챔피언이 될 것을 선언하는 그 프로모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짝 그란데를 비난하고 멕시코를 띄우는 스페니쉬로 했던 프로모가 화제인데 안 좋은 쪽으로 화제입니다. 이유는 AI가 쓰인 장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할 최선일까요? 라는 소식인데, 이것도 AI잖아. 딱 봐도 이렇게 평면적인 구도로 누가 이렇게 사진을 완벽하게 찍겠어. 그래서 AI를 WWE 욕을 계속 먹고 있는데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트리플레아 방송에서 나온 AI 이미지인데, 이 도미닉을 축혀 세우는 프로모에서 AI 애니메이션 썼는데, 문제는 트리플레아 메가 챔피언십 육각형 벨트 모양을 하고 있지만 AW라고 써있다 이거야. AW 챔피언십이다 이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AI를 쓰면서 검사도 제대로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대형 방송사고가 나는 거 아니야. 짧은 광고, 인터넷 광고는 AI가 이미 다 먹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번 NXT에서도 테이텀 팩슬리의 프로모에서 AI 장면이 많이 쓰여서 너무너무 장면은 좋고 메시지도 좋은데 AI가 안 쓰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아티스트들의 밥그릇을 뺏고 있다는 거야, WWE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지금 AI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근데 WWE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있다는 거야. AI 때문에 나츠네 웹툰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이가.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웹툰계는 사내 내규로 보호받고 있어요. 네이버가 지금 좀 완강하게 규제를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게임 업계는 이미 뚫렸어요, AI가 지금. 스톤콜드 레슬매니아 경기 한다라는 루머인데요. 오스틴이 레슬매니아에서 경기를 치를까요? 이미 팬미팅 WWE 월드는 참가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만과 CM펑크는 2일차 메인 이벤트가 확정이라서 오스틴이 경기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하네요. 근데 오스틴도 경기를 치를 수는 있는 몸이지만 본인의 나이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루가 바쁜 상황입니다. 올해가 힘들다면은 이제 락과 오스틴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레슬매니아가 있는데 바로 내년에 사우디 레슬매니아입니다. 사우디는 이제 오스틴을 담기 위해서 큰 돈을 낼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내년 레슬매니아가 사우디에서 열립니다. 해서 더락 대 로만 레인즈, CM펑크 대 스톤콜드, 혹은 락하고 스톤콜드 팀이라던가 로만 레인즈하고 CM펑크 팀이라던가, 아니면 락하고 로만 레인즈가 팀을 먹고 오스틴하고 CM펑크가 팀을 먹고 등의 태그팀 매치 등 여러가지 가짓수로 4명을 활용할 레슬매니아가 계획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WWE 월드라고 레슬매니아 열리기 전에 팬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스틴이 이미 참가를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50만원 내야 사진 찍고 뭐 이런 걸 아는데 오스틴하고 타이슨이 비쌌으니까 저번에도. 그래서 일단 오스틴은 레슬매니아에 나와, 라스베가스에 와. 그러면은 어떻게든 쇼에는 출연할 거라는 거야. 팬미팅만 하고 갈 리가 없다. 이게 지금 현재의 의견인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오스틴이 경기를 할 수 있는 몸이니까. 근데 올해는 아마 안 할 것 같다. 근데 아마 내년에 큰 오일머니를 받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로럼 사우디도 처참한데 점점 좀 많이 아쉬웠어요, 로열럼블이네. 다음 뉴스입니다. 또 시작된 리 선생. 리퀴시는 WWE가 와이어6를 묻었고 죽였고 제대로 써먹을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 솔로 시코아하고 MFT에게도 와이어6가 묻은 것은 손해라면서 비난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MFT의 대립상대의 아버지가 동정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게 웃기지만 슬프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자신의 조카 제이콥 파투가 이번 레슬매니아에서 새로운 WWE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일단은 안 좋은 소식은 또 얼마 전에 본인의 단체 녹스 프로레슬링 대표이기도 한데 그의 단체가 전년도 라자 잭슨과의 스캔들로 인해서 WWE의 제휴관계가 끊어진 아픔을 또 겪었던 리퀴시입니다. 네, 결국엔 솔로 MFT 얘기네.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 자식 자랑, 조카 자랑 뭐 이런 거밖에 안 하나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리퀴시는 MFT에 묻은 자신의 가족을 오히려 걱정하는 듯한 그런 멘트인 것 같고요. 제이콥 파투가 또 WWE 챔피언 되어야 한다. 전년도 제이오소에 관련된 커멘트랑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라자 잭슨 있잖아. 퀸튼 잭슨의 아들이 레슬러를 폭행했던 쇼 중간에 폭행했잖아. 그것도. 그 단체가 바로 이 녹스 프로레슬링인데 여기에 대표가 바로 리퀴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제휴 관계가 끊어졌고요. WWE에서 원래는 이제 이 단체하고 제휴를 맺으면 이 단체 선수를 어지간하면 데려가. 조던 오아시스도 여기 출신이라서 아이디 계약을 맺었고 이볼브에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 퀸튼 잭슨의 아들이 레슬러들이 시비를 거니까 링 위로 올라가서 그 선수를 좁혀버렸잖아. 그걸로 인해서 제휴관계가 끊어져서 이 조던 오아시스도 WWE에서 잘린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AW에 나온 거야. 아무튼 간에 리퀴시가 요즘에 안 좋다. 상황도 안 좋은데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던 오아시스가 AW에 나온 거예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브록 레스너의 새 먹이는 LA 나이트가 될 것이다. 브록의 레슬매니아 상대가 LA 나이트가 될 거라는 루머입니다. 로얄 럼블에서 이미 LA 나이트는 코디와 함께 힘을 합쳐서 크로스 라인으로 레스너를 탈락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레스너와의 떡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장면이 제이오소의 이팅에 밀려서 화면에 안 나왔죠.
이로 인해서 레스너가 로우에서 공격하는 상대가 LA 나이트일 수가 있습니다. 레스너가 복수로 LA 나이트를 공격해서 일리미네이션 챔버 당일에 레스너가 대신 참가하는 레슬매니아 스토리는 어떤가요? 트리플 H가 LA 나이트를 싫어한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LA 나이트는 레슬매니아에서 그로 인해서 개발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답니다. 세 번째로는 레스너가 원하는 경기만 한다인데 이게 가장 희망적인 뉴스인 것 같네요. 이게 뭐냐면은 로얄 럼블에서 코디 로즈하고 LA 나이트가 함께 손을 잡고 크로스라인으로 밀어가지고 레스너를 탈락시켰는데 이게 제이우소 요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장면만 나왔어. 결정적인 연출이 제대로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로얄 럼블의 탈락이 레슬매니아로 이어지는 스토리는 예전부터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스너 역시 본인을 로얄 럼블에서 탈락시킬 LA 나이트를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원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레스너하고 LA 나이트가 경기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로얄 럼블이었고, 레스너가 일리미네이션 챔버 당일에 LA 나이트를 공격해서 LA 나이트가 곤죽이 되고 대신 일리미네이션 챔버를 레스너가 들어간다. 결국에 근데 레스너가 1침 우승을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LA 나이트는 레스너를 로얄 럼블에서 탈락시켰잖아. 근데 레스너는 일리미네이션 챔버를 LA 나이트를 탈락시키는 거야. 참가를 못하게. 그래서 이제 레슬매니아로 간다 뭐 이런 루머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루머는 트리플 H가 LA 나이트를 억까한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부는 거고, 마지막에 루머의 옵션은 뭐냐면 바로 레스너가 자신이 원하는 상대하고만 경기한다라는 그 루머에 기인해서 LA 나이트를 원할 경우에는 어떨까. 예전 코디 로즈 때처럼 코디하고 경기를 하고 싶은데 해서 이제 갑자기 나와 코디 로즈를 조업해 옷을 막 찢어. 코디 로즈를 왜 공격했는지는 절대 설명 안 해. 그러고서 명승부를 해. 그러고서 악수를 해. 그리고 막 LA 나이트를 인정해. 이게 가장 희망적인 것 같다는 거야. 레스너의 지명을 받았더라면 좋겠다. 그래서 목툭툭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지금 가장 희망적인 옵션인 거고, 그래서 LA 나이트가 결국에는 지금 7개월째 비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비전이 결국 포레이먼 가이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비전의 흑막으로 또 레스너가 있을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굴리는 것 같아. 일단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브록도 은근히 츤데레 성격, 그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비앙카가 재수술에 들어갑니다. 전년도 레슬매니아 최고의 경기를 뽑고 나서 바로 1년 만에 또 한번 재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모두의 우려대로 결국에 올해 레슬매니아를 놓치게 됩니다. 문제는 제이드 카길인데, 카길의 상대로 유력한 그녀의 부재로 새로운 상대가 드라마와 명승부를 뽑아내야만 합니다. 샬럿과 티파니가 유력한데 티파니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샬럿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중입니다. 수술 후 회복은 8주 가까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또한 발렌타인데이 커플 화보에서 몬테즈 포드의 증량을 설명하면서 내가 너무 얘를 잘 먹였나봐요, 미안해요 라고 덧붙였네요. 부부 모두 썸머슬램에는 돌아오기를 빕니다. 그래서 수술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원래는 카길의 상대로 어떻게든 레슬매니아에 출연시키려고 했던 WWE의 노력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앙카가 인스타 투데이에 저 오늘 수술해요 라고 올렸기 때문에 무조건 레슬매니아는 놓치게 될 거야. 6주에서 8주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원문에는. 그래서 비앙카는 레슬매니아를 놓칠 것이다. 근데 8주의 회복 기간이 지나면 썸머슬램 시즌에는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세스 롤린스 복귀 훈련 시작이라는 뉴스인데, 롤린스가 복귀를 위해 훈련하는 장면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불러 모았는데요. 롤린스의 몸 상태는 좋아 보이며 메디컬 테스트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와 경기를 해야 될까요? 레슬매니아에서 역사상 첫 레슬매니아 대결 세스 대 로만 대결은 이미 펑크에게 뺏겼고, 플랜 B로 꺼냈던 브론 브레이커와의 대결은 브론의 탈장으로 망했습니다. 현재 팬들 사이에서는 아예 세스 롤린스를 빼는 게 아닌가 하는 소문도 있지만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스의 실제 훈련 장면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메디컬 테스트를 할 거고 레슬매니아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공공연하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세스는 무조건 레슬매니아에 어떻게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비전의 머리가 밟히는 거 아니야, 로우에서 그 가면 쓴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세스 롤린스가 아마 레슬매니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럼 세스의 상대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이 뉴스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브론 브레이커가 이미 아웃이잖아. 그래서 이제는 플랜 B가 망가졌는데 플랜 C가 누구냐 이거죠. 플랜 C가 누구냐 이거입니다. 네. AJ 스타일스의 특집 로우. AJ 스타일스가 잘한 조지아에서 다음 주 로우 AJ 스타일스의 은퇴 관련 특집으로 모습을 보일 듯 합니다. 이로 인해서 AJ 스타일스가 한 번 더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AJ는 WWE가 끝난 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고, AJ 스타일스는 2월까지 계약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J 스타일스는 다시 한번 조지아에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그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로우를 무조건 봐야지만이 알 수 있고, 이 현직 뉴스 원문에는 군터가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이제는 TNA 가야지. AJ는 WWE 레전드 계약하고 TNA에서 진정한 은퇴 가야지. 아, 그거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은 TNA하고 교류 중인 지금의 WWE이기 때문에 얘가 은퇴 전에 TNA를 뛸 수 있었으면 벌써 뛰었다라는 게 지금 학계의 정설이에요. 다음 뉴스입니다. 핀 벨러가 연패를 끊다. 핀 벨러는 계속해서 연패를 걷어오다가 저번 주말 하우스쇼에서 제본 에반스를 상대로 연패를 끊었습니다. 그 경기 끝나고 제본 에반스하고 선역으로서 투스윗을 나눴었죠. 네. 그래서 이는 25년 9월 로우에서 드래곤 리를 상대로 얻은 후 첫 승리가 되겠는데요. 핀 벨러가 타이틀 도전자로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이로써 부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벨러는 물론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 패배할 것이지만 레슬매니아에서 그만의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는 활주로에는 설 수 있게 되었네요. 아니, 핀시프트계가 뭔가 요즘 막 커뮤니티에 많이 보이길래 뭔가 영향력이 생기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내가 구글에 검색했더니 갑자기 여기에 구글이 핀시프트계를 정리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짤을 이걸로 썼고요. 제본 에반스를 상대로 승리 후에 제본 에반스하고 함께 투스윗을 선역으로서 나눴었어요. 네. 그래서 벨러가 승리를 안 하니까 타이틀 도전하기엔 설득력이 없다. 스토리상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연패하던 애가 도전하냐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 벨러가 결국에 연패를 끊었고,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는 무조건 패배할 게 뻔하지만 결국에는 레슬매니아에선 도미닉하고 연결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도미닉하고 할 것 같다는 건 이제 나의 사견이긴 한데 도미닉하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왜냐면 이제 도미닉하고 해야 이 저지먼트 데이 그 떡밥이 끝날 거 아니야. 이제 WWE 팬들이 화가 났습니다. 먼데이 나잇은 퀴즈로 가득하다면서 피로감을 노출했는데요. 미스터리 박스가 어제 로에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미스터리 가면맨이 계속해서 비전의 머리를 밟고 있고요. 이제 애덤 피어스를 두렵게 하는 미스터리 전화맨의 정체도 아직 드러나지가 않았고, 엘그란데 아메리카노도 계속해서 두 명이서 손가락질하면서 멀티버스를 연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스토리의 엔딩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2시간 30분 쇼에 너무 많은 퀴즈들 로 가득하네요. 이 먼데이 나잇 퀴즈쇼. 다음 뉴스입니다. 데프레벨이 TKO와의 관계를 지속한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TKO하고의 관계가 데프레벨이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파이트풀이 확인한 결과 그들의 관계는 계약 기간, 계약 조건이 비밀로 붙여져 있으며 앞으로 그들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원문 뉴스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데프레벨의 음악은 정말 굴인데 계속 활용되고 있네요. 썩스라는 표현이 써져 있어서 많이 놀랐어요. 굴이긴 해요. 점점. 좀 구리죠. 네. 음악 트리플 H 시대에서 지금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음악도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나도 여러 번 말했었는데 데프레벨 구린 노래 월드컵 좀 해줘잉. 그니까 나도 하고 싶네. 존시나 후배에게 쓴소리. 요즘 비방용 하우스쇼를 가면 후배 선수들은 자신들이 즐기려고 멋대로 구는 후배들이 많다. 이건 정말 개같다. 그 녀석은 즐겁겠지만 사람들은 TV에서 보던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되고 결국에 그게 관중과의 연결을 끊는 결말로 연결이 된다. 예를 들어 예전에 AJ 스타일스와의 경기였나요? 거기서 관중들이 619을 외친다고 내가 해야만 할까? 그 순간은 재밌겠지만 결과적으로 관중의 유대감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쇼는 비방쇼이기 때문에 방송이 되지 않아서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로도 유명하고 앞으로 할 대립을 미리 연습해보는 걸로도 유명한데 문제는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지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툭툭 해보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그럼 이제 관중들로서는 좀 본인이 기대한 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존시나가 이거를 이제 본인의 은퇴 투어에서도 몇 번의 하우스쇼를 뛰면서 이걸 목격을 했고 이게 좀 열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개 같다라고 한 게 F워드를 썼어요. 네, F워드를 썼기 때문에
생각보다 존 시나가 좀 많이 불쾌했던 것 같다. 후배들의 그런 제멋대로 쇼를 즐기려는 행동을 보고 많이 열받았던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히트곡 하나도 안 부르고 이상한 노래만 했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존 시나의 17회는 과거에도 가능했다. 존 시나가 새삼 놀랐던 게 이 노 콘테스트 팟캐스트에서는 좀 센 걸 많이 던졌어요. 이거 계속 그 팟캐스트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존 시나는 2021년도 썸머슬램 로만 레인즈 전을 승리 후에 17번째 챔피언이 될 예정이었지만 막판 협상 성공으로 브록이 WWE에 합류하면서 계획이 뒤집혔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내가 중계했을걸 아마? 21년도 썸머슬램 로만 레인즈 전 때 아마 시나가 롤업을 좀 3카운트 따내는 작전으로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로만이 결국에 시나를 잡아내고 시나가 잡히자마자 브록이 갑자기 경기 끝나고 등장하면서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걸 비하인드를 푸는 거야. 사실 이 경기에서 존 시나는 로만을 잡고 17회 챔피언이 될 예정이었어. 근데 브록이 막판에 협상에 합류하면서 로만 레인즈의 다음 상대가 되기로 확정이 되었고 해서 존 시나의 17회 챔피언 등극이 미뤄졌다는 거지. 당일 오후 5시에 브록이 회사로 다시 합류하면서 결과를 로만의 클린승으로 바꾸었는데 시나는 자신을 클린으로 이기게 하고 역사를 바꾸는 결과를 뒤집었음에도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업계는 5분 만에 뒤집힌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썸슬은 원래는 시나가 이기는 거였다. 시나가 이기고 17회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브록이 막판에 합류해서 뒤집혔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솔직히 시나가 좀 보살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굉장한 것 같아요. 이거를 화를 안 낸다? 이걸 화를 안 낸다라는 건 역사상 17회가 되기 5분 전에 갑자기 브록이 계약했어. 너 져야 될 것 같은데 클린으로? 그래? 이렇게 한 거지. 이거는 좀 존 시나가 좀 보살이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여전히 이 노 콘테스트 팟캐스트에서 한 말인데 크라운 주얼에서의 원래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시나 대 AJ 스타일스가 아니라 시나 대 드루 맥킨타이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트래비스 스캇과 락이 떠나버렸고 드루가 해야 할 역할을 AJ로 대체해야만 했다라고 존 시나가 직접 말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우리가 브록전을 보일 때 사람들은 화를 냈고 우리가 AJ전을 보일 때 사람들은 좋아했다. 도미닉과의 3연속 쇼는 꽤나 즐거워했고 그리고 알다시피 군터전으로 이어졌다 라고 말했는데요. 더불어서 본인의 군터전, 은퇴 경기를 비난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전성기에 자신에게 야유했던 이들일 것이라고 확신했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존 시나가 얘기하는 여기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이 트래비스 스캇과 락이 떠나서 드루가 아니라 AJ랑 했다. 이게 뭐냐면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드루 맥킨타이어가 이번에 재계약 맺을 때 락의 역할이 굉장히 강했고 락 역시 드루 맥킨타이어에게 직접 계약서를 내밀어서 드루의 사인을 받아낸 게 더 락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존 시나의 머릿속 혹은 존 시나와 트리플 H의 머릿속에는 트래비스 스캇과 락이 존 시나와 함께 드루 맥킨타이어로 스토리를 엮으려고 한 것 같아. 그게 뭐 같은 편이든 다른 편이든 아마도 존 시나가 착하려고 하는데 그 착해진 존 시나를 혼내는 게 드루 맥킨타이어였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요. 예, 그쵸? 근데 이들이 떠났다 이거야. 이들이 떠나서 드루로 하려던 스토리를 그냥 다 폐기 처분했다. 폐기 처분하고 그냥 AJ랑 경기를 했다. 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 뒤로 이제 맥락 없이 경기를 했던 마지막 투어를 계속해서 나열하는 거야. 브록전 때 사람들이 화냈고 AJ 때 좋아했고 도미닉과의 3연쇼는 나도 꽤나 즐거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어서 했고 자신의 은퇴 경기 때 그 은퇴 경기를 구리다고 한 사람들은 옛날에 자신의 전성기일 때 존 시나 썩을 외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니야. 난 너의 은퇴전을 좋아했어 시나야. 나는 너의 은퇴전을 정확히 이해했어. 이제 이만큼 할 만큼 됐다 이렇게 한 거다 라고 내가 너의 편에서 열변을 토해줬어 존 시나야. 아니라고. 나 싫었어. 나 개 같았어. 그래도 명경기라 다행. 경기 괜찮았어요. 네, 전 좋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AJ 절대 못 놓쳐. 다음 주 AJ의 출신지 조지아에서 AJ가 특집 로에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며칠 전 AJ는 퍼포먼스 센터에서 목격이 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레슬매니아 저조한 티켓 판매량과 더불어 WWE에게는 AJ가 놓칠 수 없다. 진심으로 다가가는 듯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그 사적인 의견인데, 그래서 모든 장소들은 WWE에서 상징적인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로 갔다라는 거는 이제 영상 촬영이나 계약 체결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마 내가 왔을 때 로우에서 AJ가 인터뷰 영상이 나올 거야. 직접 등장하거나 뭐 그런 거 말고도 아마 AJ를 촬영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이번 로우에서. 본사에서도 한번 갔었어. 1, 2주 전에 본사를 갔었고, 또 며칠 전에 퍼포먼스 센터에서 목격이 됐잖아. 이거는 세미나를 했을 확률도 있어. 이 세미나라고 하면은 1회 특강이에요. 1회 특강. 그래서 이제 그 NXT 퍼포먼스 센터에 가서 레슬링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사이콜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본인만의 노하우를 아마 일회성 세미나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내지는 코치직을 제안받았을 확률도 있죠. 여기가 이런 곳이고 여기는 저런 곳이고, 그래서 코치가 되면은 뭐 이런저런 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인생 개꿀이요, AW 안 가도 돼, 약간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고향 특집 쇼라는 건 좀 대형 발표가 있을 거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는 은퇴를 번복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체 뭘 할까? 로우가 너무 기대가 돼요. 일단은. 예. 일단은 대형 발표는 있을 것 같아. 예. 로우를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과연 AJ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코치가 될 것이냐, 선수를 다시 할 것이냐, WWE를 떠날 것이냐, TNA를 갈 것이냐, AEW를 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갤로스 앤더슨이 AJ 스타일스 은퇴는 우리 없이는 못한다고 하던데 다음 주 화요일 나오긴 나올까요? 저거는 타단체에서 본인과 함께 할 것이다를 내포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내 희망사항은 군터랑 은퇴 번복을 걸고 재경입니다. 와, 재밌긴 하겠네요. 네, 재밌긴 하겠는데, 그거는 확실한 거는 있잖아. 이번 주 로우가 생각보다 무거워. 무게감이 굉장해. 브록 레스너가 나와서 좁혀는 애는 무조건 브록의 램의 상대야. 그리고 AJ가 나와서 할 말이 뭐가 될지는 진짜 모르겠어. 다음 주 로우는 분명히 꼭 봐야 될 로우가 될 것 같다.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다음 뉴스입니다. 빈스 맥맨의 위기. 자넬 그랜트와 길고 긴 법정 공방을 벌이는 빈스 맥맨. 자넬 그랜트가 코네티컷의 성폭력 종식 연합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빈스는 좀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랜트가 브록과 빈스의 돈을 모두 쓴 뒤늦게 고발한 것에 대해서 역풍도 일고 있습니다. NDU, 합의, 침묵, 발설, 그렇게 현재까지 왔는데 미래는 누가 웃게 될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NDU라는 것은 이 비밀 유지 계약서잖아. 거기에는 합의가 있었을 거고, 그 합의에는 당연히 지불이 있었어. 그래서 분명히 돈을 받았잖아. 돈을 받았음에도 이제 성폭력을 이제 본인이 스픽업 하면서 미투를 벌였고, 그로 인해서 지금 빈스가 나락을 갔고 브록도 나락이 한번 갔었잖아. 근데 일단은 지금 내부에서는 빈스를 쳐내는 걸로 정리를 했다고 TK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자넬 그랜트는 계속해서 이 판도를 많이 뒤집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브록이 WWE 복귀했을 때도 목소리를 높였고, 지금 WWE 현지에 있는 팬들은 아니 돈 다 받아놓고 이런다고? 약간 이런 여론이 생각보다 커요. 예. 자넬 그랜트 역시 여기에 맞불 작전으로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다. 해서 지금 아직 큰 폭탄이 터지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WWE 여전히 촘촘한 각본 유지 중. 최근에 WWE는 출연자와 소통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더더욱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WWE는 여전히 능력 있는 작가들과 철저한 각본 위주라는 정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트리플 H가 진두지휘하면서 쇼와 마이크웍의 컬러가 달라져서 생긴 의혹인데요. 여기에 로건 폴이 얼마 전 즉흥적으로 마이크 프로모를 가진 게 불씨를 지핀 것 같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은 WWE는 여전히 굉장히 철저한 각본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WWE가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프로모를 아예 정권을 주기도 하잖아. CM펑크라던가 뭐 예전 브레이 와이엇이라던가 폴 헤이먼이라던가 몇몇 선수나 이 마이크 웍의 지존들에게는 대략적인 맥락만 합의를 해요. 맥락만.
그러고 나서 맥락을 합의하고 나서 그 선수가 이제 마이크가 하는 그런 건데, 예전에 빈스 때는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됐어. 빈스 때는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가지고 욕을 먹고 막 랜디 오튼, 그러니까 그때처럼 빡세진 않은데 여전히 WWE는 그래도 각본주의다,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해서 지금 팬들의 의혹을 불신시키는 뉴스입니다. 네. 빈스도 CM 펑크에게 허용하지 않았나, 파이프밤 시절. 그거는 뭐냐면은 그때도 좀 유연하긴 했는데 펑크가 좀 선을 많이 넘었죠. 그래서 트리플 H를 화나게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 파이프밤은 뭐냐면은 너 불만 많은 것 같은데 다 얘기해봐 라고 해가지고 정말 다 얘기해가지고 천지가 개박한 사건인 거죠. 예. 그래서 랜디 오튼이 옛날에 그런 사고를 친 적이 있잖아. 다음 대사를 까먹어서. 예, 지금 WWE는 다음 대사를 까먹으면 뭐 대충 비슷비슷한 말로 넘어가면 된다, 꼭 똑같이 말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스토리라인은 철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 스토리라인이 너무 트리플 H가 곤조 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예. 코디 로즈 턴일 하나. 코디 로즈가 드디어 악역 전환에 관심을 보입니다. 착하게 보이는 게 더 멋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면서 은근히 악역을 부러워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중에게 마음껏 썸을 낼 수 있는 로건 폴이 부러울 때가 있고 악역인 그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역을 한다면 자신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신나게 놀아보자라는 마인드로 뛰어들 거라고 하네요. 해당 출처는 이제 레이 미스테리오를 게스트로 한 코디의 팟캐스트인데, 25년도에는 일찍이 덜하게 제안을 거부하면서 턴일을 안 했다가 지금은 생각이 바뀐 듯하여 사람들이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TKO가 이것을 허락하진 않을 거라네요. 그러니까 이제 TKO는 팟캐스트에서 코디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상품을 잘 팔고 그렇기 때문에 악역을 안 시킬 거라는 분위기인데, 이 뉴스의 원문 소스에는 지금 코디가 흡사 예전 존시나처럼 살짝 야유가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반반인데, 이 반반일 때 원래는 존시나 같은 철옹성 같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악역 여론이 좀 야유가 많아지면 악역으로 막 제끼고 그랬잖아. 그래서 코디가 악역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여론이 계속해서 일고 있고, 코디도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다. 자기도 흥미가 있다. 충분히 준비가 되면은 신나게 놀아보자라는 마인드로 뛰어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스타더스트 봉인 해제, 크크. 그런 말은 노노. 약간 홈랜더를 좀 진짜로 표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의 니드를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코디는 더불어서 이 팟캐스트에서 레이 미스테리오에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도 흘렸어. 왜냐면은 자기가 앞길을 잃었을 때 레이 미스테리오가 이제 언데싱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줬고, 레슬매니아 시즌도 놓칠 만한 위기였는데 레이가 먼저 자기가 코디랑 싱글 매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 레슬매니아에서 막 배틀로얄이라도 나가보려고 아둥바둥 할 애들 많은데 레이 덕분에 레슬매니아에서 싱글 매치를 했잖아. 코디가 레이한테 고마워서 막 눈물을 막 이렇게 훔치더라고. 여러모로 좀 코디 로즈의 팟캐스트가 볼만한 채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블리클럽은 시작부터 해체 전까지 악역이었어요. 그렇죠. 야, 제가 또 그 레슬 킹덤을 가서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 레슬 킹덤에서 코디 로즈의 킹덤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너무 좋았죠. 미스터리 상자는 진짜 누구인가? 라는 뉴스인데, 상자의 주인공이 드디어 감이 잡혔습니다. 많은 이들은 제리코일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정체가 댄 하우젠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크리스 제리코가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상자가 열렸을 때 나오는 모습이 영 어울리지가 않다고 하네요. 대신 아주 사악한 흡혈귀 같은 댄 하우젠일 것 같다는 한 전문가의 트윗이 화제입니다. 제리코가 WWE에 데뷔한 게 시카고이고, 일리미네이션 챔버도 시카고에서 열리기 때문에 제리코 역시 유력한 후보이지만, 댄 하우젠 역시 시카고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CM 펑크와 굉장히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AEW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댄 하우젠이라고 하면은 원래 무명의 인디 선수였는데 드라큘라 페이스 페인팅으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캐릭터를 한 뒤로 떡상을 한 시카고 인디 레슬러예요. 그래서 AEW하고 계약 중인 선수인데, 요즘에 뭐 토니 칸의 감옥에 갇힌 레슬러들 뭐 이렇게 많이, 제리코도 있고 뭐 얘기하잖아. 근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댄 하우젠 역시 토니 칸의 감옥에 갇혀 있고, 이 토니 칸은 자신을 떠날 것 같은 선수를 계약이 남아있으면 TV에 그냥 안 내보내. 이 파워하우스 옵스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그래서 데나우젠이 지금 AW에 아예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WWE 행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나무 상자가 짠 하고 열렸을 때 이 제리코라는 인간이 들어있는 게 어울리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 데나우젠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에 살고 있고 CM 펑크 라인이고 흡혈귀 같은 애고 하니까 이 상자가 열렸을 때 그 인물이 들어있어도 어울린다는 거야. 그게 지금 한 전문가 유명한 사람의 트윗인데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으게 되면서 뉴스로까지 나와서 제가 그걸 퍼왔어요. 가오 안 살긴 하겠네 크크 하는데, 내가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내 개인적인 의견이 이 상자가 딱 열렸어. 근데 그 상자를 열면은 제리트론이 있는 거야. 제리트론이 뭐냐면 제리코의 하이라이트 릴스라는 본인의 토크쇼 때 늘 설치되던 텔레비전이거든. 그 상자가 딱 열리면 제리트론이 있는 거야. 요즘 스탠바이 미처럼 스탠드 해갖고, 그래서 제리트론에서 카운트다운이 나오는 거지.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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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break the wall yeah 하면 어떨까.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데나우젠일 거라는 의견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또리스 또리코를 원해.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또리스 또리코를 또 원해 또 하나 라는 뉴스인데, 로얄 럼블에 이어서 여전히 현지 팬들은 머리가 깨진 채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도 저 상자가 제리코일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파이트풀은 제리코가 AW와 계약 중이라고 합니다. 상자가 물론 제리코일 수도 있겠지만 제리코는 여전히 AW 로스터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AW 계약이 동결 상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제리코일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데나우젠일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인 것이죠. AW는 지금 그 누구도 제리코가 떠났는지 남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와, 진짜. 근데 사람들이 제리코를 진짜 많이 원하는 것 같기도 해. 제리코도 WWE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해. 제리코도. 근데 토니카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데나우젠을 위해 저렇게까지 박스 연출한다고? 그 말도 맞죠. 나도 그래서 제리코의 제리트론이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일단은 그 박스에 대놓고 써있잖아. 일리미네이션 챔버까지 열지 말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에던 피어스가 저거 스맥다운으로 보내 라고 말해가지고 아마 스맥다운에도 상자가 나오긴 할 텐데 열리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데나우젠 본인 입장에서는 AW 같이 경기력 위주로 캐릭터가 많이 개성이 뛰어나게 부각되지 못하는 단체보다는 AW가 좀 캐릭터 위주보다는 경기 위주잖아. WWE에 왔을 때 훨씬 잘 될 것 같은 선수이긴 해. 무엇보다 진짜 펑크랑 졸라 친해요. 예. 펑크랑 너무너무 친해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그냥 막 한 전문가의 개소리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리코는 여러분 AW와 지금 계약 중입니다. 이게 뭐냐, 락앤 레슬링 앤 제리크루저라고 옛날에 제리코가 하던 건데, 여기서 이제 제리코의 입장이 조금 공개가 됐는데, 제리코는 WWE 리턴에 긍정적이지만 4G 밴드 활동 그리고 락앤 레슬링 등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길까봐 두려워한다고 하네요. 보도에 따르면 아무도 AW와의 계약 디테일을 모른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AW 로스터란을 새로 고침하는 것 뿐이라고 하네요. 2026년이 마지막에 제리코에겐 레슬매니아는 놓칠 수 없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AW와는 언제까지일까요? 이게 진짜 어지럽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4G의 밴드 활동 그리고 락앤 레슬링 제리크루즈, 이 락앤 레슬링 제리크루즈가 제리코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WWE 쪽에 제안했었어. 근데 이걸 빈스가 컷했어. 그래서 이걸 컷 당하고 제리코가 삔또가 나가서 AW를 갔었어. 그래서 AW가 아주 흔쾌히 해줬어. 이걸 아주 흔쾌한 마음으로 제리크루즈를 열어줬어. 그래서 막 이 보트에 타면은 락 공연도 하고 포지 공연 막 주다스 부른 다음에 제리코 레슬링도 보고 제리코 노래도 보고, 그냥 제리코의 그냥 디너 쇼인 거야. 그냥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걸 AW가 전폭적으로 해줬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리코가 떡더비에 다시 오면 이걸 못하게 될까봐 이게 두렵다. 이게 두렵지만 그래도 이 은퇴를 할 거라면 WWE에서 하고 싶을 것 같다. 그래서 언제쯤 AW가 놓아줄지 모르겠다. 알 수 있는 방법은 AW 사이트에 가서 로스터란을 새로 고침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CHR까지 간 다음에 크리스찬 옆에 제리코가 있나 계속 새로 고침 해봐야 돼. 근데 이거 박스가 난 너무 궁금해. 제리코가 무조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궁금해져서. 진짜 데나우젠인가 싶기도 하고.
미스터리 박스, 미스테리 전화, 미스테리 가면, 미스테리 루차도르 2명, 그래서 이 박스가 누군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선처 롤린스. 이 짤을 아마 기억하는 사람 있을 거야. 정찬호님 옛날에 로우 하실 때, 2021년도 로우에서 관중이 세스 롤린스를 덮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세스 롤린스가 이 관중을 선처했습니다. 범인은 당시에 세스를 사칭한 이에게 사기를 당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으며 그를 동정했다고 하네요. 또한 많은 벌금과 처벌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걸 알았다고 하면서 세스 롤린스가 이 관중을 선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차피 이 형량을 살거나 이 금액을 벌금을 낼 이 사람의 조건이 안 된다, 여유가 안 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를 사칭한 사람한테 돈을 뜯겼기 때문에 불쌍하다 해서 선처했다. 세스 롤린스가 참 착하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 관중은 앞으로 그 어떤 WWE 이벤트에도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유명하죠. 프론트 헤드락으로 잠그고 살짝 뭐 몇 번 밟은 다음에 굉장한 욕설을 하고 세스 롤린스가 가드에게 붙잡힌 이 관중을 뒤로 하고 타이탄 트론으로 넘어갔었던 그 장면이 저도 머릿속에 아직 선한데, 이게 이 관중을 용서했다. 아무런 벌금도 형량도 물지 않게 세스가 선처를 했다. 굉장합니다. 아니, WWE 경기는 당연히 못 와야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WWE 관객이 이렇게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이런 뉴스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네. 이런 사람은 꽤나 여러 번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죠, 관중이 들어오면은 좁히는 걸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예전에 오스틴을 공격하러 온 관중을 트리플 H가 갭해가지고 오스틴한테 왜 가만히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낄 틈이 없을 정도로 트리플 H가 그 관중을 죽여버렸다라고 말하는 인터뷰가 유명하죠. 옛날에 딘 앰브로스 칼빵 넣으려고 했던 관객도 있었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트리플 H가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진짜 찐텐으로 펀치 넣는 게 있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 GMOAT의 트리플 A 운영이라는 뉴스인데, 이 레이 미스테리오도 지금 트리플 A에 계속해서 쇼에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 경기는 안 하더라도 뭐 쇼에 뭐 호스트를 맡는다던가 마이크웍을 몇 번 한다던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언더테이커뿐만 아니라 레이 미스테리오 역시 트리플 A에서 맡은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인 역시 더 많은 백스테이지 역할을 맡고 싶다고 코디 로즈의 팟캐스트에서 밝혔는데요. 트리플 A는 지금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함께 달리면서 많은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고 하네요. 지금 레슬매니아 42에서 은퇴한다는 루머가 있고 미스테리오와 군터의 경기가 유력한 가운데 레이가 은퇴를 하고 트리플 A 후배들에게 향할지 주목해야 할 레슬매니아가 될 것입니다. 이거 몸 군터야. 도미닉 어디 갔어? 그니까 아니 도미닉은 지금 핀벨러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뉴스가 아니라 네. 야, 지금 나도 근데 이 뉴스를 부정하고 싶어요. 지금 이 뉴스가 하는 얘기는 그거야. 드래곤리가 AJ랑 전 태그팀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AJ를 은퇴시킨 군터를 향하고 있잖아. 드래곤리가 군터한테 쳐맞을 거고 거기에 이제 루차 선배인 레이가 긁혀서 도전을 하면 군터가 은퇴를 걸어 해갖고 레메에서 레이 미스테리오한테 차 뻑뻑 갈긴 다음에 슬리퍼로 재우고 커리어 킬러를 이어나간다. 이게 지금 이 현지 뉴스의 제공자의 믿음인데, 근데 레이는 일찍이 도미닉을 자신의 은퇴 상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애초에 WWE로 다시 돌아오기로 한 조건에도 도미닉의 낙하산 조건이 있어서 WWE로 왔어요. 이 루얼럼블에 1회성으로 나왔다가 엄청 화제가 돼서, 그래서 원래는 주신 썬더 라이거하고 미국에서 경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나? 신일본 흥행에서? 이거 엄청난 드림 매치잖아, 사실상. 일본 최고 인기 마스크 대 미국 프로레슬링 최고 인기 마스크 간의 드림 매치인데, 그 경기가 취소가 됐었을걸? 아마? 레이가 WWE로 도미닉 낙하산 조건을 받아들여서 WWE로 컴백하면서 그 경기가 아마 취소된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만큼 레이의 커리어는 결국에 도미닉에게 횃불을 넘기는 거에 집중이 돼 있어, 레이는. 근데 이걸 군터한테 대주고 은퇴한다? 이거는 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 뉴스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도미닉은 올해는 아닐 것 같아, 일단은. 레이도 그리고 올해는 은퇴 계획이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레이가 은퇴 계획이 없다고 올해 말한 만큼 아마 한 번 더 버티지 않을까? 군터를 어떻게든 피해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로건 폴의 꾸준한 토끼 혐오. 로건 폴은 본인의 팟캐스트죠. 임펄시브 팟캐스트에서 배드버니의 하프타임 쇼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은 관심을 끌려고 어그로를 끈 게 아니라 의도적인 전략이 맞다고 고백을 했는데, 문제는 본인의 진심도 있다는 겁니다. 20%는 어그로를 끌려고 한 전략이 맞다. 하지만 80%는 내가 벌써 30살이 된 남자인데 슈퍼볼 경기 중간에 누가 공연을 하던 말던 내가 관심이 있겠냐 라고 얘기해서 배드버니를 결과적으로 또 긁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니아에서 정말 이 세 개의 대결이 가능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배드버니 벌써 이 하프타임 쇼에서 했던 공연이 유튜브 1억 뷰가 넘었죠. 영어로 하지 않은 공연인데도 역대급의 관심을 끌었고 성공적이다. 미국에서 정말 손에 꼽는 가수다. 비영어권 노래 스포티파이 역대 재생수 1위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WWE 봤을 때 쟤 유명하대, 쟤 유명한 가수래,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개쩌는 아이콘, 그냥 시대의 레전드가 되고 있는데 얘가 세계적인 유튜버랑 경기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드버니 레슬링 천재잖아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기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프리스트랑도 굉장히 친하고 뭐 그렇게 알고 있고, 로건 폴은 그 라스칼즈의 웨슬리랑 내쉬 카터, 데스먼드 제비어 그리고 제커리 웬츠에게 레슬링을 처음에 배웠죠. 다음 뉴스입니다. 케크다스 결국에 사과했다. 케빈 내시가 일찍이 제본 에반스의 경기 스타일을 비난한 바가 있는데요. 케빈 내시는 팬들의 성화를 못 이겨서 사과했습니다. 제본 에반스는 너무너무 날아오르기만 하고 오히려 좀 덜 날고 펀치를 날카롭게 다듬으라고 한 발언이 제본이 오히려 로우에서 메인 이벤트 일리미네이션 참가 선발전을 승리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빅 W, 빅 무브, 빅 바운시 라고 해서 빅 세시를 연상하게 하면서 오히려 이 사건이 더더욱 화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빅을 연발했어요. 일부러 빅 섹시 보라고. 그래서 문제는 촌뜨기를 뜻하는 보쟁글스라는 단어로 더더욱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결국 사과했는데도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네요. 이에 이어서 케크다스는 JBL이 했던 것처럼 자신을 비난하는 모두를 차단 중입니다. 이 보쟁글스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촌뜨기라는 뜻이래. 그래서 제본 에반스를 보면 보쟁글스가 생각난다라고 얘기해서 케빈 내쉬가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잘하는데 경기 스타일까지 꼬집었고, 보쟁글스라는 단어도 사실 차별적인 단어로 와닿아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멍청한 늙은이 막 이러면 이제 차단당한다. 그래서 케빈 내시와 교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케빈 내시를 태그해서 비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단당할 수 있어요, 직접. 저도 JBL에게 차단당한 적이 있죠. JBL이 마우로 러날로를 정신적인 피해를 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해설자가 그만두게 되면서 JBL을 욕했다가 JBL에게 직접 차단당했어요. 네. 그래서 선수하고 교감하고 싶으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케빈 내쉬를 태그하시면은 케빈 내쉬에게 직접 클릭당해서 차단당하실 수 있습니다. 팬 맥카피 헐리우드? 팬 맥카피가 차세대 스텔론이 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라는 소식인데요. 그는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인기 시리즈 털사 킹 시즌4의 주요 배역을 맡았으며 모스키토 볼이라고 하는 스포츠 드라마에서도 중요 배역을 따냈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은퇴한 조폭 역할로 시즌4를 맞이한 털사킹, 팬 메가피는 스텔론이 맡은 드와이트의 조력자 역할이 점쳐진다고 합니다. 과연 메카피에게도 레드카펫이 펼쳐질까요? 이게 여기서 스포츠 뉴스 모스키토 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팬 메카피가 좀 잘할 수 있는 역할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파라마운트 플러스 인기 시리즈 털사킹 이거는 티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걸 시즌4를 볼 것 같아요. 티빙에서 파라마운트랑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여기서 실베스타 스텔론이 조직의 보스 대신 감옥을 갔어. 감옥을 갔다 와서 이제 빵을 뭐 20년 살다 왔단 말이야. 그래서 막 늙은이 돼갖고 막 이제 내가 약속받은 걸 받으러 가야지 하고 갔더니 그냥 깡촌 하나만 준 거야, 보스가. 그래서 털사가 미국에선 깡촌이거든. 거기에 가서 털사를 가자마자 그 구역을 다 뒤집어버려. 거기에 통이 돼버려. 그래서 막 폭주족들 갱들이랑도 막 전쟁하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 메카피가 시즌4에 합류를 뉴 캐릭터를 하는데 착한 역으로 스텔론이 맡은 역할이 드와이트인데 여기에 조력자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래서 팬 메카피가 배우로 데뷔를 할 것이다. 무려 79세인데도 스텔론이 몸이 진짜 짱짱합니다. 티빙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MJF가 또 WWE 선수를 긁어버렸다. 제프 콥을 기억하나요? 개쩔었는데 그립네요 라고 말하면서 Remember Jeff Cobb? He was freaking awesome. Miss that guy 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제이시 마테오 뭐 어딨냐, 그게 뭔데 씹더가. 난 제프 콥밖에 몰라. WWE하고 계약 후에 마테오는 들쭉날쭉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고 MFT에서도 쩌리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MFT가 해체되는 과정이 와야지만이 제프 콥이 조금 빛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돌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MFT에서 제프 콥이 그냥 태그 경기 때 우리 팀 위험할 때 상대방 발목 잡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그럴 인물이 아니잖아. 올림피언이고 엄청난 괴력에 순발력에다가 경기력을 갖고 있는 신일본의 무차별 챔피언 출신이 지금 여기서 그냥 병풍 역할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AW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던 제프 콥이니까 MJF가 이렇게 나름 본인의 스타일로 응원한 게 아닐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렇게 긁어야 또 제프 콥이 동기부여가 되고 빡쳐서 AW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나마 타마는 경기력도 좋아서 괜찮은데, 그러니까 타마가 바싹 올라왔어요 폼이. 피니셔 커스트롯 있잖아요. 커스트롯 목을 벤다 커스트롯인데 이 히든 블레이드를 베껴서 앞으로 치잖아. 위로 스프레이 히든 블레이드를 앞으로 이렇게 탁 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고 목소리도 괜찮고 캐릭터도 괜찮고 몸도 역대급으로 좋아요. 지금이 이 선수를 지금 한 18년째 내가 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지금이 제일 굉장히 쿨합니다. 성격도.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타마 통과가 카멜로 헤이즈에게 직접 핀포를 따냈기 때문에 US 챔피언십에 도전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루셉은 도대체 왜 돌아왔나? 전 US 챔피언 루셉이 자신의 복귀에 대해서 크리스 반빌레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꽉 찬 풀방에서 겨뤄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WWE는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로스터를 갖추고 있고 최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하네요. 문제는 그가 어떤 경기에도 나오지 않는 지금이 문제인데 비방 경기까지 쳐도 복귀 후에 27경기만 했습니다. 한 전년도 초반에 복귀하지 않았나? 근데 방송에 나오지 않은 하우스쇼까지 새도 27경기밖에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유럽 투어에도 끼길 바라고 새로운 상대들과 드림 매치를 하기를 원해. 근데 문제는 오바페미아의 다음 식사로 예약되어 있어. 왜냐면 로우에서 페투페를 했잖아. 근데 루셉하고 페투페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오바페미가 다음 주 로우에서 루셉을 산채로 먹을 거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셉이 다소 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직 희망 회로를 갖고 있는 게 루셉이 오바페미하고 페투페를 하는 저번 로우의 장면을 보면은 티셔츠에 루셉 데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루셉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니야? WWE? 일단 오바페미에게 먹히는 건 그렇다 쳐도 그 다음에 그래도 이 루셉 데이가 다시 살아날 확률이 있나? 약간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현지 팬들의 의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루셉이 과연 루셉 데이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복귀한 이유는 이 최고의 로스터들과 겨루고 싶다, 그게 이유였다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록센도 램의 불참. 지금 록센 페레즈가 몇 주째 TV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등에 생긴 양성 종양을 제거했는데요. 몇 달간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걸 제거하면서 휴식을 원치 않았지만 결국에 휴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회복은 순조로이 회복되고 있고 이제는 통증도 줄어서 곧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디 록센이 중요한 시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록센이 너무 순해 보여서 눈을 좀 이렇게 세게 아이라인을 그리는 걸로 또 유명하죠. 또 워낙에 천재 레슬러이고 인디 때부터 참가했던 모든 토너먼트를 우승하게 되면서 링 오브 어너 최초의 여성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었고 진짜 이 본인의 별명 프로디지가 신동이야. 신동. 천재라는 뜻인데 본인의 별명에 걸맞는 레슬링 실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꽃길이 펼쳐질 것 같은데 부디 이 레슬매니아 시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록센은 K 화장 시켜줘야겠네. 그러게. 눈 화장을 너무 세게 하는데 좀 너무 약해 보일까봐 그런 것 같아. 원래 이 선수의 외모는 본인의 약점을 제거하기 위함이니까 록센은 이제 좀 너무 순둥순둥해 보여서 오히려 힘을 쓰는 게 아닌가. 네.
다음 뉴스입니다. 라켈 로드리게즈와 TMZ 간의 인터뷰가 화제인데 라켈 로드리게즈가 연예 매체 TMZ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화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우디 럼블에서 입은 복장이 이슈인데 경기 중에 엉덩이 부분이 찢어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WWE 카메라 팀은 이걸 피해서 촬영을 해서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리아 리플리아하고 스트리트 파이트 매치 때도 입었던 옷을 재활용했는데 재활용하는 바람에 옷이 찢어졌다 해서 엉덩이가 튀어나왔는데 결국에는 화면에서 잘 가려졌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 사우디였는데도. 두 번째로는 리브 모건과 본인이 팀을 먹고 카디비하고 메간 스탈리언을 상대로 태그팀 경기를 가지는 게 본인의 꿈이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 둘을 비꼬아서 얘네들을 긁어서 경기를 가지게 된다면 굉장히 상징적인 순간이 될 거다라고 확신한다고 하네요. 이런 뉴스인데 이거는 그냥 뭐 판타지에 가깝죠. 뭐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애초에. 이 레슬러 둘이 가수 둘을 상대하면 가수들이 뭐 뼈나 추릴 수 있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 바이럴 될 수 있는 본인의 순간을 본인의 드림 매치를 소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연예 매체에서 좀 어그로가 끌릴 만한 발언을 잘 골라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제이다 파커 또 부상. 이거 진짜 열받는 뉴스인데 제이다 파커가 심판을 공격한 사건으로 출장 정지를 당했는데 이건 스토리라인이고 사실은 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블레이크 몰로가 수플렉스를 넣었는데 파커가 뒤늦게 뛰어오르면서 사고가 터지고 말았는데요. 반응이 막 올라오던 터라 제이다 파커의 부상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진짜 막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이걸 이렇게 다친다고?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제이다 파커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부상에 있어서 아쉽습니다. 이번에 반응이 확 올라왔거든. 다시 컴백하면서 미스 파커 막 반응이 엄청 뜨거웠는데 근데 또 부상당해서 한번 보시면, 좀 이따 짤 보시면 알아요.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최초 피엘리. 이탈리아에서 TV쇼가 유럽 투어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었고, 하우스쇼에서도 열광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코디로즈가 직접 이탈리아가 WWE 피엘리를 치를 자격이 있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이게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5월 30일 최초로 이탈리아에서 피엘리가 열리게 되고 클래시 인 이탈리가 쇼의 이름이 될 거라고 하네요. 이 쇼는 특이하게도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미 같은 달 백래시에서도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WWE는 굉장히 바쁜 5월이 될 거라고 합니다. 원래 지금 WWE가 PLE를 지금 계속 토요일에 열고 있다고 하는데 일요일에 여는 게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해서 로우로 바로 넘어가려면 아마도 이탈리아에서 쇼를 또 로우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같은 유럽에서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하기 때문에 로만의 어머니도 이탈리아계고 줄리아의 아버지도 이탈리아계이기 때문에 이 두 명에게 좀 특별한 계획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이 뉴스에 대한 댓글로. 앞으로 줄리아가 또 어떤 계획이 있을지 궁금해진다. 이탈리아에서의 경기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유럽 투어에서 위클리 쇼를 했는데 피엘리는 처음이에요. 피엘리는 처음이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내가 중계 안 할 것 같아. 경호가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